이경빈은 2학급 반장이자 덕문여고 전교 회장이다. 시험이 다가오자 경빈이가 할 얘기가 있다며 나섰다. 시험 치기 전에 그 전날 이렇게 준비할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고 이따가 성적 뭐지? 나도 이거 어디서 읽은 건데 성적은 하면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실력이야. 그다음 이거는 시험 능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빈이는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전국 모의고사 성적 또한 상위 1% 안에 든다. 내일은 지금은 시험 전날이니까 이거 지금 실력 뭐 어떻게 뭐 하루 만에 많이 기를 수 없으니까 오늘 이런 거 연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모의고사 전에 언수의 시간 돼서 오늘 한번 꼭 풀어봐봐. 지금 문제 선생님들 내준 평가원 이런 거라든지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오늘 할 때가 MP3에 가서 집에 가서 영어 듣기 넣어서 있잖아. 내일 영어 듣기 치기 전에 영어 안 들려준다 이가. 그러니까 영어를 한번 미리 듣고 들으면 그게 귀에 익어서 다르단 말이야. 열공. 경빈이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데 열심이다. 그냥 가끔씩 이렇게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다 같이 잘하려. 경빈이의 공부 이력은 화려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의 전교 회장을 도맡아 했고 성적 또한 최상위권, 늘 1등이었다. 학생이니까 선생님과 부모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저 열심히 공부했다. 중3 3학년 기말고사 때 되니까 굉장한 자기 그 사춘기가 오고 왜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해야 되냐, 또 공부를 해서 나는 뭐 할 건가, 이제 목표 의식이 잠깐 이렇게 목표 의식이 전환되면서 회의가 온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조금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래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제가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내신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툭 먹고도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그냥 하기 싫고,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잘 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방황은 중학교 3학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평소와 다름없이 책상 앞에 앉아있긴 했는데 공부가 되지 않았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깊은 늪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무조건 공부가 하기 싫어졌다. 책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제가 무조건 양만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시간만 늘리려고 하고, 공부가 좀 안 된다고 하면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해서 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든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소홀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못 내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할 일 다 하면서도 이 정도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비슷한 성적밖에 안 나오나? 그때 경빈이는 자기를 추스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무조건 책을 보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다.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알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사서 연구도 했다.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 일일 계획표, 주간 계획표, 그리고 1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경빈이는 하나씩 실험에 들어갔다. 고등학교면 대학에 가야 하니까 또 자기 목표를 도달해야 되니까 거기에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 뭐 요즘 말하면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공신에 관한 책들, 그런 책들을 많이 사고 그들의 강의도 인터넷 특강도 듣고 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즐겁다기보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법을 찾으면서 이제는 좀 더 즐겁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대략 6개월간의 실험 끝에 경빈이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형형색색 여러 가지 펜을 고르고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커다란 종이를 준비했다. 교과서의 한 단원 수업이 끝나면 경빈이가 늘 하는 방법. 경빈이만의 새로운 노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제일 큰 단어는 이렇게 중간에 쓰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쳐서 중단원 종교와 문화의 먼저 큰 단원 제목과 중단원 제목을 보기 좋게 써놓고 이 한 장의 종이에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 맵이요. 맵? 네. 무슨 맵이요? 공부할 때 이렇게 가지 쳐서 내용 정리하는 걸 그냥 제가 맵이라고 불러요. 맵. 경빈이의 맵 하나에는 보통 교과서와 참고서 3개의 내용이 종합 정리된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읽는 것은 먼저 선행해야 될 사항. 인도 문명을 발달시킨 아리아인들은 맵을 만들 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카스트제를 만들었다. 많은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글씨 색과 기호,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한번 쭉 범위를 쭉 읽으면서 그 연필로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뭐 별표도 하고 하면서 우선 쭉 흐름을 무조건 맵을 만들면 이게 뭐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쭉 뭐가 나오는지 알고 나서 맵을 만들어요. 보통 맵을 만들기 위해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단원의 큰 주제어, 그리고 중간 단원의 주제어와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빈이는 사탐 과학뿐 아니라 영어 수학까지 전 과목을 이렇게 정리한다. 공부를 하고 다시 중단원 적고 공부를 하고 중단원 적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면서 잘 안 외워지는 거나 모르는 건 빨간 펜으로 하고 그 다음 다시 해도 또 안 되는 거는 형광펜으로 해서 시험 직전에는 딱 형광펜을 보고 배우고 쳐요. 한 군데 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이것저것 뒤적거릴 필요 없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공부한 게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맵을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 경빈이가 찾아낸 방법 중 하나다.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네, 맵 지금 마인드맵으로 아우, 정말 존경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정리는 과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가? 네, 효과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공부하는 게 전체적인 뼈대를 잡으면서 그다음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공부를 하니까 작은 가지를 다 하나하나씩 알면서 또 전체를 또 같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경빈이의 모습은 달라졌다.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은 기본. 풀어서 설명해주는 선생님 강의를 요약 정리하는 습관이 들었다. 관련 내용을 기호와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도 경빈이의 특징 중 하나다. 경빈이가 여러 선배들의 공부법을 연구해 찾아낸 또 하나의 방법은 복습법이다.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책과 노트를 덮어놓고 기억나는 대로 강의 내용을 적어본다. 경빈이가 이름 붙이기를 5분 복습법. 빈 종이에다가
글씨 해서 과목 적고 그날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그냥 검은 펜으로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다 안 떠올랐잖아요. 다 안 떠올랐던 거나 까먹었던 거는 책을 펴가지고 빨간 펜으로 보충해서 적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봐요. 머릿속에 잘 기억돼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책을 보면서 정리한다. 이때 책을 보며 정리한 내용은 빨간 펜으로 적어 표시해둔다.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너무 많이 시끄러우면 기막이 하고. 기막이 이거 기막이야? 네. 머리를 써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더 기억도 잘 되고 이게 빨간 펜을 적으면서 더 이렇게 각인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잘 돼요. 이것이 경빈이의 복습 노트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부터 시작한 공부 방법으로 이젠 완전히 습관이 돼버렸다. 1교시부터 쉬는 시간에 정리한 5분 복습이 정리돼 있는데 강의를 들은 직후 정리한 덕분에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다.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외워요. 내용을 요약해 나름대로 그려놓은 그림들은 한참 뒤에 봐도 눈에 쏙 들어온다. 외울 내용이 많은 과목일 경우 특히 도움이 된다. 점심시간이 됐다. 빈 교실에 경빈이 혼자 남았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왔다. 점심시간에 보기 위해 영어 지문도 준비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빈이는 이렇게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먹으며 영어 단어를 외워왔다. 그만의 시간 활용법이다. 처음에 너무 줄 서는 시간이랑 밥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 점심시간 거의 남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처음에 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교시에 밥 먹고 점심시간에는 다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공부하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경빈이는 점심시간까지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떨어지는 꽃잎 하나에도 웃음이 터져나오는 고등학교 시절. 경빈이 역시 친구와 어울려 수다도 떨고 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쁘게 가꾸고도 싶고 멋도 부리고 싶다. 수업 시간에 둥둥 떠서 웃고 하지 말고 남들은 다 웃고 떠들더라도 꿋꿋이 내 할 일 하기. 5분 복습. 경빈이는 수시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를 한 권의 노트에 적어놓았다. 그냥 이게 스마일 그려져 있어서 스마일 노트고 이거 전에 쓴 거는 분홍색 돼지 그려져 있어서 핑크 돼지 노트. 핑크 대신 노트.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적어놓았고 책에서 본 멋진 글귀도 있다. 친구들과 고민거리를 나눈 편지도 붙여놓았다. 격려와 반성, 각오와 후회가 다 들어있다. 이거는 월 계획인데 이렇게 무슨 시험 있으면 디데이 꼭 적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연필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공부 계획표 또한 철저하고 자세하게 세워두었다. 시험 성적도 정확하게 적어놓는다. 이거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치면은 꼭 이렇게 점수 다 적고 그리고 못 친 거에는 막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반성을 해요. 저번에 예를 들어 수학을 못 쳤으면 수학에 저도 모르게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수학은 또 다음번에 엄청 잘 치는데 또 저번에 영어를 진짜 잘 쳤으면 영어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시간 배분을 잘 하고 뭐든지 꾸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끝까지 열심히 할. 지금
눈앞에 놓인 시험이나 이런 거에 제가 원래 진짜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걸 억지로 신경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은 성적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1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10층짜리 빌딩을 짓는 거는 금방 올라간다. 근데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면 처음에는 그 밑에도 많이 파야 되고 기반 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필요하니까 처음엔 시간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새기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그렇게 꾸준히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빈이가 매일매일 흔들림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목표가 분명해진 뒤부터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경빈이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 기후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아낸 것이다. 세계에서 여러 안 좋은 일들이나 문제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뭐 유엔에서 일을 해본다든지 봉사활동을 정말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치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표가 분명해지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또한 분명해졌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부. 유엔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였다. 어쩔 때는 되게 저런 거 쓰는 게 스스로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 너무 힘들다든지. 저게 한번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스스로를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 뭔가 시작해야 되니까 두렵기도 한데 그냥 한번 하다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열정이 생기는 것 같고 꿈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생각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경빈이는 집안 곳곳에 외워야 할 공부 자료를 붙여놓았다. 등굣길에는 영어를 듣고 논술을 위해 신문을 읽는다.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꿋꿋이 5분 복습을 실천에 옮기고 매일 혼자서 점심을 먹어도 외롭지 않다. 이젠 공부가 즐겁다. 이제 자야 할 시각. 영어 듣기 평가 자료를 틀어놓는다. 그리고 선풍기를 튼다. 아직 선풍기를 틀 만큼 더운 날씨가 아닌데 습관이 들었다. 저번에 한번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그 뒤로 시리 소리가 좀 거슬려가지고 공부에 열중하면서 경빈이를 가장 괴롭힌 것이 바로 이 수면 시간 문제였다. 잠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고 억지로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있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경빈이한테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4시간씩 잤대. 그래서 자기도 어쨌든 잠을 줄이지 않고는 자기 목표를 다 이룰 수 없다. 알람 맞춰놓고 막 그 벨 소리가 제일 큰 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일 큰 자명종을 사오래요. 그래갖고 막 때르릉때르릉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도 못 일어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빨리 경빈아. 야. 뭐 물 좀 떠다 달래. 그러니까 발도 담그고 또 어떤 때는 막 보니까 이제 목도리 같은 거, 예, 스카프 목도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연결시켜놔서 밧줄로. 그래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졸 때 못하게 이렇게 책상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예, 그럴 필요는 없다. 자야 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한다.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요즘 경빈이는 졸립지 않아도 새벽 1시가 되면 잠을 잔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관리가 공부를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았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문제는 나에게 맞는 방법,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경빈이는 그 방법을 친구들도 함께 찾아봤으면 싶다. 얘들아 책 새로 하나 더. 공부 비법에 관한 책을 경빈이가 가져왔다. 원래 친구들 같이 읽으려고 여기 갔다 왔는데 오늘 한 개 더 갖고 왔어. 이게 그러니까 경제 관계된 책들인 거야? 이런 책 원래 가져와요? 네. 왜? 그냥 같이 읽으려고 집에는 떠봤자 안 먹어. 공부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한 권, 두 권 경빈이가 갖다 놓은 책들이다. 자습 시간. 시험이 코앞에 가까워오자 경빈이가 기웃기웃 빈 교실을 찾아 나섰다. 서안 내륙 동안 냉대중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소리내어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다. 법정 상속에서 상속 순서. 법정 상속에서 손도 사용한다. 상속 순서. 허공에 그림을 그리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책을 읽는다. 1순위 직계 비속 1, 2위 공통은 혼자 빈 교실에서 쇼하며 공부하기. 자신이 만든 총정리 맵과 더불어 이것도 경빈이가 발견한 또 하나의 공부 비법이다. 그냥 외울 때 조용한 독서실에 앉아서 이렇게 연습장에 쓰면서 외우거나 뭐 그냥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도 하고 손동작도 하고 어떨 때는 친구한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면 훨씬 더 기억에 빨리 남아요. 시험 직전엔 아니에요. 시험 직전에? 네. 시험 전날은 특히 많이 하고. 외울 건 많고 시간은 늘 쪼들린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외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이 구체적이면 그 해결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찾아진다. 중3 때 특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막 머리도 맨날 감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꿈이 정확하게 생기고 나니까 그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알고 또 꼭 지금도 막 공부에만 그렇게 한다기보다 진짜 제가 원하는 거라면 좀 뭐든지 그렇게 열중을 해서 하려고 해요. 목표가 없을 땐 열심히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목표가 생기고 나니 불만이 사라졌다. 지금 공부하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오늘의 수고는 나의 미래가 보답해 줄 것이다.